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고 직업은 미용사입니다. 슬하에는 딸이 한 명 있는데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합니다. 문영이가 엄청 크고 유명한 로펌에 다닌다면서? 엄청까지는 아니고 뭐 나름 10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라더라. 에이, 그게 그거지 뭐. 우리 사이의 겸양이야. 문영이 고깃집에 가. 어려서부터 아주 똘똘하더니만. 너 고생한 거를 보상을 톡톡히 하네. 직업을 잘 가진 것 같은데 뭐 여자야 시집을 또 잘 가야 하잖니. 아유, 욕심도 많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변호사 만들었으면 됐지. 또 좋은데 시집 보내고 싶어? 조건보다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싶지 뭐. 예, 요즘은 여자도 직업 확실하고 돈 걱정 없으면 결혼에 그리 목매는 시대 아니란다. 변호사로 이제 승승장구 돈 잘 벌면 너 모시고 살아도 나쁘지 않지. 안 그래? 아, 농담이라도 그런 말 말아예. 난 우리 문영이가 나처럼 외롭게 사는 거 절대 반대야. 혼자 살아도 요즘은 안 외롭게 다 살 수 있어. 연애하면서 살면 되는데 뭘. 연애도 한철이지. 다 나이 들어까지 연애만 하고 어찌 살아? 걱정 말어. 네가 그리 생각하면 문혁이 시집 잘 갈 거야. 네가 어찌 그리 자신해? 옛날부터 너랑 어디 들으러 가면 남편 복은 없는데 자식 복은 있다고 그러잖니. 우리 거기 말이야. 10년 전에 자주 다녔던데. 시골 절에 스님도 너 자식 하나는 다 네 맘대로 될 거라고 후원장담 하셨잖아. 글쎄, 두고 봐야 알지 뭐. 직업 번듯해도 결혼 잘못해서 또 인생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문영이가 나 닮아 배우자 복 없을까봐 솔직히 그게 걱정이다. 얘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니? 문영이는 똑 부러져서 남자도 잘 고를 거다. 그러게, 그랬으면 좋겠다.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 복이 인생의 복의 반할 아니니? 그러게 말이다. 그놈의 배우자 복. 나도 다음 생엔 그런 복이나 타고났으면 좋겠다. 너 정도면 배우자 복 타고났지 뭘 그러니? 어휴, 없는 거보다도 못하고 왼수 같은 남의 편도 남편이라면? 아유, 그래도 평생 한눈 안 팔고 너만 보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제가요, 미혼모로 지금의 제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미혼모가 된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거나 집안의 반대 때문은 아니었어요. 저는 24살 꽃다운 나이에 지금의 제 딸을 임신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서 차라리 아기 낳고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아까부터 무슨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네? 미영아,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니? 있잖아, 우리 친정언니가 저 기름동서 모텔하는 거 너 알지? 알지. 왜? 지난주 주말에 말이야. 내가 언니 일 도와준다고 모텔을 갔었어. 너도 알지? 내가 가끔 주말에 언니 모텔 일 도와주는 거. 그런데 모텔에서 네 신랑 된 남자를 봤어. 어떤 여자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확실해? 나도 하도 설마 안 믿겨서 몇 번이나 CCTV까지 다 돌려봤다. 네가 원하면 보여줄 수도 있어. 저는 동네 친구의 말을 듣고 하도 기가 막히고 믿기지 않아 그 모텔까지 가서 CCTV를 확인했더랬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친구의 말이 틀린 걸 거야를 수십 번 기도하듯 되뇌이며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목도해야 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전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영아 괜찮니?
정말 내가 못 산다. 아무래도 내가 괜한 얘기를 너에게 했구나. 친구는 미안해했지만 따지고 보면 친구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었죠. 아니야. 꼭 필요한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고맙다. 평생 속아서 사는 것보단 지금이라도 진실을 한 게 다행이지. 전 창백한 얼굴로 당장 당시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딸아이의 친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연락도 없이 회사까지 찾아오고. 무슨 일이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대뜸 찾아와서 한단 소리가 그거야? 갑자기 왜 이러니, 미용아? 갑자기? 당신 참 뻔뻔하다. 나한테 뭐 서운한 일이라도 있어? 화나는 일이 있으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뭐가 서운한지 말을 해야 알지. 그래, 이실직고 하지 뭐.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이 먼저 나에게 이실직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잘못한 일 정말 없어? 나랑 뱃속의 아기한테 죄 지은 거 정말 없냐고.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고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남자친구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미영아, 대체 너 왜 그러니? 그런 말을 묻는 남자친구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더 캐고 묻고 하자는 상황이었음에도 전 제가 보고 들은 것이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모텔에 당신이 다른 여자랑 들어가는 걸 봤어. 뭐라고? 지난주 토요일 자기가 지방에 조문 간다 거짓말했던 날이야. 기름동 모텔 402호. 기억나니? 아니, 미영이 네가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를 두고, 뱃속에 아기를 두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미안하다, 미영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정말 한 번뿐이었고 술김에 실수한 거야. 제발 믿어줘, 응? 술김에 실수라고? 그런 비겁한 변명이 어딨어? 술 마셨다고 뭘 기억 못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술도 세잖아. 실수는 한 번 했지만 그 여자랑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믿어줘, 제발. 뭐하는 여자야? 어디서 만났니? 거래처 직원이야. 일 때문에 몇 번 만났고 전날 회식을 했었는데 뭐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날 불러내는 바람에. 그 여자가 당신을 불러내? 주말에 만났으니 일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둘이 사적으로 따로 시간 내서 만난 거잖아. 미영아, 너도 알잖아. 우리 회사 일의 특성상 가끔 주말에도 거래처 직원 만날 일 있는 거. 됐어, 관두자. 이제 와서 이런 시시비비 따지는 신랑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미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부탁이다, 미영아. 당신이 왜 울어? 울고 싶은 건 나야. 내 인생, 내 뱃속의 아기까지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당신은 줬어. 설마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회복할 수 없게 신뢰를 와장창 깨버렸는데 자기하고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 미영아, 너 홀몸도 아니잖아. 아기 낳고 너 몸 회복되는 대로 우리 결혼식 하기로 다 약속했는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면 어쩌자니? 그거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대체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였어? 이런 질문도 다 의미 없고 어리석다. 마음이 다른 데로 흘렀고 딴짓한 사람한테 이런 질문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미영아, 뱃속에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나 좀 용서해줘, 응? 부탁이다, 제발. 남자친구, 딸아이 아빠는 당시에 길바닥에 무릎을 꿇어앉고 제게 빌었습니다. 그만둬. 다 부질없다.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난 기다리고 받아들였을 거야.
그런데 외도는 내가 눈 감아서 넘어가지 못하겠다. 자기도 알지? 내가 평생 우리 아빠 외도에 얼마나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는지. 미영아,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나 용서해줘. 그런 말도 이제 그만해. 자기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전 그렇게 이별을 구하고 돌아섰습니다. 울며 불며 저를 뒤쫓아왔지만 전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것이 딸아이 아빠와는 마지막이었어요. 미영아, 주혁이가 여러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실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잘라내야겠니? 엄마, 지금 나한테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지 않니? 너 지금 홀몸도 아닌데 애 아빠도 없이 어떻게 혼자 애를 키우려고 그래? 어떻게든 키우면 되죠. 젊고 건강한데 내 한 몸이랑 아이 하나 케어 못할까 봐요? 아유,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쉬운 일 아니겠죠. 그런데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나한테 바람핀 남자랑 그냥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않아요? 미영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나도 이런 말로 엄마 후벼파고 싶은 건 아닌데요. 우리 사실을 좀 직시하자고요. 평생 바람둥이 아빠랑 사느라 엄마 인생이 어땠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나보고도 그 지긋지긋한 레퍼토리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제 날카로운 말에 엄마는 아무 말 못하시고 눈물만 줄줄 흘리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엄마에게 얼마나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을 내뱉었나 깨닫고 후회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렇다고 내뱉은 말을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 속상하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나 모르면 몰랐지. 다 알면서 딴 눈 파는 남자랑은 결혼 못하겠어요. 그런 남자를 아버지로 둔 것만도 전 충분히 힘들었어서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 미영아. 네 말이 맞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나도 아직은 아픈 데 없이 정정하니 너 아기 키우며 사는데 엄마도 최대한 힘을 보태마. 엄마, 죄송해요. 아니다, 미영아. 딸은 엄마 팔자 물린다는데 내가 그러고 살아 지금 네가 이런 꼴을 당하나 싶어 속이 상하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전 친정엄마와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열하던 저의 등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쓸어주시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죠.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요, 아빠의 바람기 때문에 평생 소가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여성 편력이 화려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미영이니 아비가 볼 거 하나 없는데 멀끔한 하오대 그거 하나 보고 네 엄마가 시집을 가서 내가 아직도 뜯어말리지 못한 게 철천지 한이구나. 할머니, 엄마랑 아빠 결혼 반대 많이 하셨어요? 하다마다. 네 아비가 첫인상부터 눈빛이 번들번들한 게 여자 좋아하게 생긴 얼굴이라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게 앞날을 내다보셨으면 할머니 말 맞다나 더 뜯어 말리시지 그랬어요. 넌 네 어미랑 아비 결혼 얘긴데 그런 말이 나오니? 엄마가 아빠 때문에 속 끓이시는 거 보면 저도 솔직히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래요. 동네에서 아빠와 연분이 난 여자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엄마가 싸우는 걸 목격한 것만도 수차례. 아빠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또 새벽까지 요란한 부부싸움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하다 이젠 쌀집 여자하고 사고를 쳐? 당신은 치마만 두르면 다 당신 여자 삼고 싶지? 당신이 인간이야? 개만도 못한 인간아! 어디서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이놈의 옆에 내가 동네 창피해서 더는 못 살겠다.
대체 언제까지 그 지저분한 행실머리 못 고치고 살 거야? 당신이야말로 지겹지 않아?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인간인 거 알면 포기할 때도 됐잖아. 너 뭐가 그리 잘났니? 똥낀 놈이 성내는 것도 유분수지 왜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 애초에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나 이 모양 이 꼴로 생겨먹은 놈이니 감당할 자신 있으면 시집 오라고. 그래, 내 팔자 내 갖고 왔다. 우리 엄마 말 안 듣고 너 같은 잡놈한테 시집은 나를 탓해야지 누굴 탓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주를 대병으로 마셔? 미쳤어? 이거나 내가 소주를 마시든 농약을 마시든 무슨 상관이야? 이 옆에 내가 정말 보자 하니까.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남분꾼 남편한테 시달리다 아이 미쳐버렸어! 소리 좀 그만 질러! 미영이 깨겠다. 동네 창피한 줄 좀 모르고 이 여자가.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영이는 애진작 깼고 동네 창피는 이미 당신이 옛날에 다 시켰어. 이거 왜 이래? 밤새도록 끝나지 않는 부모님의 부부싸움에 저는 너무 괴로워서 귀를 틀어막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혼자 새벽거리를 하염없이 걷다가 집에 들어가면 소주에 취해 거실바닥에 널브러져 울다 잠든 엄마와 그런 엄마를 무시하고 혼자 안방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도 아빠의 모습도 저는 참 보기가 싫고 밉더군요. 왜 저렇게 살까? 저러고 살 거면 왜 이혼은 하지도 않고 사는지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이 많았죠. 그런 가정 배경에 있다 보니 전 배우자감으로 절대 걸러야 하는 남자가 바람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전 임신으로 저를 임신시킨 남자가 그런 남자라는 걸 알아버렸고 쓰디쓰고 뼈아픈 이별을 했던 저이죠. 미혼모 싱글맘으로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었기에 전 딸을 출산하고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저는 임신하기 전부터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용실을 나왔어? 어차피 일하며 애 키워야 하는걸요? 나야 일찍 나와주니 좋긴 한데 그러다 몸 상할라. 몸조리 제대로 못하면 여자들은 그게 평생 골병 드는 거야. 몸조리 할 만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애 아빠가 멀쩡히 회사원이라면서 혼자 이 고생을 다 해? 애 아빠하고는 진작에 헤어졌어요. 참, 아유 무슨 사정이길래 애가 젖도 안 뗐는데 그래? 자기도 팔자가 평범하지가 않네 그래. 오늘 파마 손님 몇 명이라고 하셨죠? 예약건은 한 5명 정도? 오전에 3명이고 오후에 2명이야. 파마약이랑 나머지 도구들은 다 세팅해뒀어요. 부동산 아주머니랑 그 친구분들 오신다고 했죠? 그래, 안 그래도 자기 단골들이라 오늘 때로 몰려오나 보더라. 제가 다행히 일머리에 손재주가 있어서 단골 손님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미용 기술 익히는 속도도 빨라서 스텝 생활도 남들보다 빨리 끝낸 축에 속했죠. 동네에서 보조로 일하던 미용실을 그 아주머니가 지방으로 낙향하며 제게 넘기셨고 저는 그 미용실을 운영하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솜씨 좋은 동네 미용실로 입소문을 타면서 딸을 키우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죠. 박 사장님, 나이도 한창이고 미모도 어디 안 꼴리는데 재혼 생각 없어? 저요? 무슨 재혼식이나요. 엄밀히 말하면 자긴 재혼도 아니겠다. 지금 딸아이도 결혼해서 낳은 건 아니라면서? 젊어서 아기부터 가졌다 보니까요. 인연이 아니어서인지 결혼까지 가지 못했고요. 박 사장님처럼 솜씨도 좋고 예쁜 여자가 혼자 사니 보기 좀 그렇더라 솔직히. 제가 왜 혼자 살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이랑 사는데. 딸이야. 아무리 예뻐도 딸이지
남편은 아니잖아? 나이 들어 봐라. 뭐니 뭐니 해도 등 긁어주는 남편이 최고지. 글쎄요. 전 아직 나이가 덜 들어서 그런가. 아직은 남편 자리가 딱히 필요하지는 않네요. 자세히 말 안 해도 딸내미 때문에 그러는 거지? 혹시라도 딸하고 트러블 생길까 봐서?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딸이 한창 예민할 때고 공부해야 하는 때라. 암튼 자기도 딸내미 사랑은 지극정성이다. 그래서 문영이가 그리 공부를 잘하나? 공부야 뭐 지가 열심히 하니 잘하는 거죠. 그래. 사람이 다 가지기가 어디 쉬워. 문영이가 얼굴 예뻐 심성 착해 똑똑해서 공부도 늘 1등이야. 남편 대신 딸내미가 자기 말년에 호강시켜줄 거야. 요즘 자식들이 부모 호강시킨다고 성공하는 애들이 어딨어요. 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사모님. 암튼 딸 생각해서 데이트 한번 안 하는 박 사장도 대단해. 여기저기서 박 사장 한번 소개시켜달라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젊은 시절부터 쭉 재혼자리나 선자리가 틈틈이 들어왔지만 전 마다하고 살아왔습니다. 일단 미용실 운영하고 딸 케어하는 일도 바빴지만 딸에게 새아빠를 만들어준다는 일이 쉽사리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 좀 그런 쪽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고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일 수 없을 바에는 그냥 엄마 혼자라도 내 역할만 열심히 잘하는 게 딸에게 플러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딸이 한창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괜히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났다가 딸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서 마다한 부분이 컸죠.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 크기를 원했습니다. 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고 아빠 자리가 비어있어서 허전은 할지언정 좋지 못한 기억으로 얼룩진 유년기와 사춘기는 만들어주지 말자. 다짐을 하며 딸을 키웠더랍니다. 저의 이런 정성과 나름의 헌신 때문인지 딸은 제 바람대로 잘 커져왔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 명문대학에 재수없이 들어갔고 대학 졸업 후에는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죠. 엄마, 저 원하던 로펌에 취직됐어요. 앞으로 나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릴게. 그런 소리 마라. 엄마는 문영이 너만 행복하면 그게 소원 성취니까. 그래도 나 키우느라 엄마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미용실을 이제 접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다달이 생활비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겨우 사회초년생이 무슨 엄마한테 생활비야. 한 푼이라도 아껴서 모아뒀다가 너 시집갈 때 자금으로 쓸 생각이나 해. 엄마, 난 결혼 생각 일절 없는데? 결혼을 왜 안 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엄마는 뭐가 모자라서 평생 혼자 사세요? 그건 아니지만 너하고 내가 입장이 같니? 근데 전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랑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괜찮은 신랑감 나타나면 너무 나이 들기 전에 시집갈 생각이나 해. 엄마는 다른 부분에는 안 그러면서 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꼭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시더라. 엄마가 혼자 살아보니 썩 추천하고 싶은 길은 아니어서 그런다. 됐니? 엄마도 그럼 재혼하세요. 그럼 나도 시집 갈 테니까. 딸은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는데 30 중반이 다 되어가도록 딱히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단 말이 없어 저 나름 노심초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사실 좀 더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결혼 얘기가 나왔네요. 어머나 세상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 뭐하는 사람이래? 처음엔
제 로펌에 온 의뢰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그 일 같이 하는 사람이고요. 주류회사를 운영한다는 시댁이었고 나름 재력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그걸 의뢰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일 진행하다가 그냥 자연스레 가까워졌고요. 저에게 먼저 인사를 온 예비사위는 인물도 훤칠하고 선량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깔끔하고 성실해 보이는 느낌이 신뢰가 갔죠. 학벌도 딸에게 뒤질 것 없이 명문대 출신에다 집안의 재력까지. 저는 딸이 괜찮은 신랑감을 골라왔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 안심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상견례장에서 튀어나오더군요. 제가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미용실을 오래 운영해서 제 집도 소유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 매장도 제 소유입니다.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재력가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고 딸내미 공부 다 잘 시켜서 제 나름 수고 많은 인생이었다고 자부했는데 듣지 않니? 바깥어른이 원래 안 계셨다고요? 초면에 제가 미혼모의 싱글맘인 것을 탐탁치 않다는 듯 걸고 넘어지는 예비사돈이었죠. 네, 인연이 안 되려다 보니 그리 되었네요. 사부인 입장에서야 단순히 인연 운운으로 끝날 문제겠지만 며느리들이는 저희 입장에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여러 가지로 그댈 따님이 우리 아들에 비해 많이 처지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집안 수준이면 수준, 재력이면 재력. 양친 부모까지, 하나에서 10까지 우리 아들이 훨씬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부인, 저희 딸도 수제소리 들으며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유명한 로펌 다니는 전문직 변호사입니다. 말이 변호사지, 뭐 변호사도 옛날만 한가요? 게다가 사부인께서 상류층 생활 경험이 없어 잘 모르시나 본데. 좀 산다는 집들에서는요, 전문직 며느리 그리 반기지 않아요? 네? 집에 쓰고도 남을 돈이 넘쳐나는데 며느리까지 돈벌이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집에서 그저 아들 내조 잘하는 며느리가 훨씬 낫지요. 물론 당연히 학벌이야 줘야겠지만요. 후세를 생각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혼사를 치른 후에도 그 미용사 일은 계속 하실 건가요? 우리 집 체면이지. 일은 이제 좀 접으시는 게 어때요? 그런 말을 주고받는데 딸아이와 사위가 상견례하는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바깥 사돈 어른도 들어오더군요. 엄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다. 전 딸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하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빈정상하고 대놓고 면전에서 무시당한 이야기를 차마 딸에게는 꺼내놓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예비 사부인의 아나무인 행동은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저기 바깥 어른은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인가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네 어머니에게 들어야 정확하겠지?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부인, 바깥 어른을 좀 공개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글쎄요. 워낙에 평생을 막내를 안 하고 지낸 사람이라. 그런데 큰일을 앞두고 보니 한 번은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니, 그런 생각을 이제야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의와 도리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어야죠.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문영이네 가정사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넌 좀 가만히 있거라.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사부인, 문영 아버지 이제 좀 공개를 해주시죠. 근본을 알아야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런 말로 사부인이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견례장 문을 열고 딸아이 아빠가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깜짝 놀라 순간 헛것을 보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분명 딸아이 아빠였고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요, 딸아이 아빠가 등장하며 결과적으로 예비 사부인은 제 앞에 바짝 엎드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그리 역전되었냐고요?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 궁금해하시는 문영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박가사돈께서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까? 사실 제가 옆방에서 오늘 상견례 하는 걸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무슨 범죄 정황도 아닌데 왜 몰래 엿들으시나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면목없고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딸아이 엄마에게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러 오늘 상견례 자리에 나오는 걸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애비된 심정으로 딸아이 상견례 자리가 궁금해 옆방에서 몰래 들었고요. 딸아이 아빠는 자신의 명함을 지갑에서 꺼내더니 사부인과 박가사돈에게 건네더군요. 저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애아빠의 명함을 보는 순간 갑자기 사부인과 박가사돈의 안색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지, 사돈 어른께서 정말 여기 회사 대표란 말씀이세요? 네, 제가 주류 쪽일을 오래 해서 나름 사업을 크게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아유, 저 세상에, 알고 보니 박가사돈께서 저희 회사의 분기별로 큰 수주를 주시는 업체 대표님이셨네요. 저희가 하청업체 입장인데 사돈께서 여기 대표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 아빠를 데려오라는 둥, 근본을 알아야 사람 아니냐는 둥, 입방정을 떨던 사부인이 갑자기 납작 엎드린 자세가 되어 고개를 숙이는데 실수가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사부인, 저희 딸 아빠를 그리 궁금해하시더니 이제 좀 직성이 풀리시나요? 아유, 저희 회사에 늘 큰 계약을 던져주시는 회사 대표님이신 걸 제가 몰라 뵀네요. 요새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괜한 억측과 걱정을 하다 보니 그리 된 거니 기분 상하셨다면 풀어주세요, 사모님. 사모님이라고요? 사부인이시지만 어쨌든 저희야 늘 던져주는 먹잇감 받는 하청업체 입장 아닙니까? 사부인이시면서도 사모님이신 게 맞지요. 갑자기 간드러진 웃음까지 지어가며 저자세로 나오는 사부인이었습니다. 남편 자리로 여전히 딸아이 아빠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저였지만 구겨진 자존심이 그나마 펴지는 순간이라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군요. 참 초반에 기분이 못 같았던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로펌에 일이 있다고 먼저 갔고 저는 애아빠가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성공했다더니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사실 애아빠는 딸아이의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해줬지만 그간 사업 부침이 심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옛날에 알았지만 이미 남남이 된 사이라 전 일절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러다 몇 해 전부터 사업이 대박났다는 소리는 한 달이 건너 알고 있었습니다. 애아빠의 소식을 굳이 묻고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 같은 역할을 하는 지인들이 주변에는 여럿 있었으니까요. 문영 엄마, 이제라도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차를 세우는 애아빠였어요. 이제 와서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이 옛날에 내 과오로 날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 알아. 여태 날 많이 원망하니? 시간이 얼만데 여태 당신을 원망할 거라 생각해? 어째 그 말이 듣기가 더 서운하군. 당신 들어서 서운하라고 한 소리 아니야. 내 솔직한 심정을 말했을 뿐이지. 모든 게 내 실수와 젊은 날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 알아. 내가 그날 일을
얼마나 그간 후회하며 살았는지 당신은 죽어도 모를 거야. 당신이 후회했다는들 그걸 내가 왜 알아줘야 하지? 유수 같은 시간 속에서는 저 하늘의 구름도 꿈쩍 않는 태산도 변한다는데 어찌 당신은 하나 변한 거 없이 그리 차갑기만 하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이제라도 날 좀 용서해줘. 그리고 날 좀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우리 갈라선 지 30년이 다 넘었어.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소리야?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 더 먼저 찾아와서 빌고 싶었어. 재결합도 더 빨리 하고 싶었고. 그런데 나 하는 일도 당신이 알겠지만 그간 술술 풀리지를 않았어. 중간에 사업 말아먹고 길가에 나앉은 적도 여러 번이었고. 그래. 그런 거 다 이겨내고 건실한 회사 대표 됐다니 축하해. 덕분에 미용사 한다고 나 무시하는 예비 사부인 얼굴이 납작해졌어. 이만하면 당신 문영이 아빠 노릇 충분히 잘해줬네 오늘. 당신은 모르지?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사업에 매달리고 돈을 벌었는지.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니? 당신 젊어서부터 일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잖아. 당신하고 헤어지고 문영이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나 솔직히 회사도 겨우 다녔어. 사는 맛도 안 나고 삶의 의욕도 다 잃어서. 그런데 다시 사업 시작하고 성공하려고 이 악문 이유가 능력으로라도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 문영이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였어. 그래. 그런 이유로 채찍질하며 살아왔다니 존경해. 이유야 뭐가 됐든 당신 성공의 도화선이 됐다니. 우리 과거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 비꼬지 말고 들어줘. 나 사업 망해서 노숙자 신세 됐을 때 한강물에 빠져버릴까 하다 겨우 마음 잡은 것도 다 당신하고 문영이 때문이야. 잘 버텨내준 거 고마워. 문영이한테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아빠가 있는 거 나로서도 든든하고. 날 문영이 아빠 말고 당신 남편으로 다시 받아주는 건 안 될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봐주라, 응? 미안한데 그건 어렵겠다. 나 당신 이제 더는 미워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해. 물론 과거엔 당신 원망 많이 했어. 솔직히 여자 혼자 몸으로 남편 없이 애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미영아, 이제라도 내가 너 지난 세월 다 보상한다잖니. 너 수십 년 미용이란다고 그 곱던 손 일이 거칠어졌는데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니? 나 고생한 세월 알아준다니 고마워. 이건 비꼬는 것도 아니고 진심이야. 문영이 아빠로서 당당하게 바로 서준 것도 감사하고. 미영아, 제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한테 여자는 너 한 사람뿐이야. 그 후로 여자 안 만났다면 거짓말이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래 만나도 봤어. 그래도 너만한 여자가 없었어. 너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여자가 없었다고. 고맙네. 나도 당신 참 많이 사랑했어. 나 역시 여태 혼자 몸으로 살아왔고 그게 물론 당신 때문은 아니지만. 당장 대답하라고는 안 할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응? 글쎄, 내게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지는 마. 우린 이미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 옛날에. 그 깨진 신뢰, 내가 앞으로 남은 생 살아가며 회복할 기회를 좀 줘. 부탁이다. 애아빠는 제게 애걸복걸 매달리다시피 하며 재결합 의사를 피력하더군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생각보다 제 마음이 너무 요동이 없어 저 역시 놀랐습니다. 물론 어느 사이 희끗해진 머리로 눈물을 흘리며 그런 말하는 애아빠가 안 되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는 서로 원망하며 지내는 사이밖에 될 수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지만 문영이 딸까지 우리 사이에 있는데도 남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수라지만 실수라기엔 그 사람의 의지가 너무나 많이 반영된 일이었죠.
애아빠가 바람을 핀 그 여직원은 그 당시에 저도 잘 알던 여자였습니다. 회사를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던 여자였죠. 그리고 우연인진 몰라도 갈 때마다 그 여직원과 남편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요. 여자의 직감이란 게 참 무서워요.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여직원을 볼 때마다 전 좀 이상하고 꺼름칙한 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기야, 저 여직원 당신하고 많이 친해? 뭐 친한 편이지. 거래처 여직원인데 가끔 우리 부서로 파견 업무 나올 때가 많거든. 파견 근무? 그런데도 내가 볼 때마다 둘이 붙어있는 건 뭐야? 미용아, 너 설마 질투하니? 질투는 무슨. 그냥 보기에 둘이 너무 친해 보여 하는 소리야.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나한테는 너밖에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알아들어? 그런 말을 하던 애아빠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여직원과 사고를 쳤고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영영 헤어지고 말았죠. 딸아이 아빠는 우리 관계는 이미 정해졌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저의 단호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제발 얼마간만 더 생각해보라며 저를 내려주고 떠나갔습니다. 애아빠는 사업적으로 성공을 많이 하긴 한 모양이더군요. 딸아이 결혼식 준비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고 딸은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에서 고급스런 예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 역시 애아빠가 준비해줬는데 강남 일대의 값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를 전에 현금으로 구매해줬더군요. 어머, 사돈 얘기 들으셨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가더른께서 세상에 애들 신혼집을 땡땡 아파트를 사주셨다네요. 아,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살림 시작하는 애들이라 좀 거한 집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거한 집이라니요. 사람이 사는데 거한 집이랄 게 있겠습니까? 집이야 넓을수록 비쌀수록 좋은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러세요? 뭐 사부인 마음에 흡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요즘 며느리 자랑한다고 입에 침이 마를 새가 없답니다. 감사드려요, 사부인. 저한테 인사하실 거 없습니다. 딸아이 아빠가 마련한 건데요, 뭐. 아닙니다. 바깥어른께서 신혼집 꿈에도 다 사부인 생각이었다고 사부인 의견 아니었음 전세나 구해줬을 거라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그 사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저랑은 더 이상 부부 사이도 아니고요. 그러세요? 그래도 바깥어른께서는 사부인을 아주 안사돈 취급을 하시던데 뭐 나이도 있으신 마당에 다시 합치시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코치까지 사부인께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푸세요. 제가 좀 원래 오지랖이 넓은 편이라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부인.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아들내외가 받았다면서 입이 떡 벌어진 사부인이었죠. 애아빠는 사부인의 극성스럽고 소각적인 성미를 간파했고 사부인에게 제가 기죽는 것이 싫다면서 예물이나 예단도 엄청 초호화로 준비를 해서 보냈더군요. 당신 문영이 시집 보내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가 돼서 평생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시집 보내며 이 정도는 못해줘? 잘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니 그렇지. 젊은 애들이고 능력도 있는 애들인데 저희들 힘으로 하는 맛도 있어야지. 알았어. 당신이 그만하라면 그만해야지 뭐. 사업가로 성공한 애아빠의 통큰 플렉스의 정점은 제 56번째 생일날 일어났더랬습니다. 전 그날이 제 생일인 것도 잊어버리고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미용실 정리를 하려는데 엄마, 뭐 하세요? 장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딸과 사위가 미용실 안에 나타난 겁니다.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가 이 시간에 미용실까지 왔어? 장모님 첫 생신 축하드리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와야죠.
엄마, 저녁 식사하러 얼른 가요. 이 사람이 좋은 식당 예약해뒀어요. 딸과 사위의 재촉에 저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건네는 선물을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불쑥 식당 안으로 애아빠가 들어오는 겁니다. 뭐 불청객인 건 알지만 그래도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이게 웬 서류예요? 열어봐. 평생 당신한테 남편 노릇 못한 미안함. 그걸로라도 좀 대신했으면 좋겠네. 애아빠가 내민 건 건물의 등기 이전 서류였어요. 지금 나한테 건물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세월 속죄하고 갚는 길이 돈밖에 없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야 세상에 널렸지만 평생 내가 뼈 빠지게 일해 사업을 읽었고 이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갖춘 게 재력뿐이란 소리야. 평생 당신에게 죄인인 게 나란 사람인데 그 미안함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풀고 싶다는 거요. 아무리 거절해도 애아빠의 뜻은 완강하더군요. 내가 이걸 받고 당신을 안 받아들인다면요? 당신 마음 안 변할 사람이라는 건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내가 당신과 같이 여생을 보내며 내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안 준 사람이니 그거라도 받아주라고 제발. 저는 결국 애아빠로부터 건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뜻이 그러하다면. 그럼 약속해줘요. 이걸로 재결합이니 뭐니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은 그만하기로요. 그럽시다. 내 나름의 회자 정리 방식이라 생각하고 받아줘. 애아빠와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딸은 제 아빠와 가까워져 있다 보니 저의 이런 선택을 좀 서운해하는 기색도 있었죠. 그래도 딱히 제 선택에 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어쨌든 딸의 결혼식에 저와 애아빠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서 딸의 결혼식을 지켰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친 딸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애아빠에게 건물을 증여받은 바람에 졸지에 건물주가 되었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해온 미용실에 잠정 휴업 팻말을 걸어두고 저도 여행을 떠났네요.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떠났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부터 로망이 전국을 돌며 발길 닿는 대로 여행도 하며 미용봉사를 다니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지방 시골 마을 위주로 도보 여행을 하면서 할머님이나 할아버님들, 제 미용봉사가 필요한 곳에서는 가위를 꺼내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미용봉사 오는 건 처음이거랴. 아유, 이쁜 색시가 솜씨도 좋구만. 할머니, 색시라니요. 저 딸 시집 보낸 사람이고 좀 있으면 할머니 될 날 멀지 않았는데요. 할머니는 무슨 주름 하나 없이 얼굴이 팽팽한데. 우리 할머니 말씀 기분 좋게 해주셔서 파마도 해드려야겠네. 빠글빠글하게 말아드릴까요? 파마는 빠글빠글해야 제맛이지.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더니 내가 말을 이쁘게 해서 공짜 파마를 다 하네. 그러게요. 할머니 립서비스에 제가 넘어갔네요. 다른 동네 할머니분들도 오시라 하세요. 오늘 제가 이 동네 할머니분들 헤어스타일 싹 다 손봐드릴게요. 아유, 이렇게나 고마울 때가 있나.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라고. 시골 오지마을에서 미용봉사를 하면 그런 덕담들을 꼭 해주시더라고요. 돈보다 그런 진심이 깃든 덕담이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새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딸아이가 한날은 안부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 어디세요? 나? 엄마도 여행 중이다. 어디 해외라도 나가셨어요? 전화 걸리는 거 보니까 해외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해외보다 더 좋은 여행 중이다. 몸은 건강하지? 연서방하고 싸우는 일은 없고? 밥은 먹을만 하니? 아, 엄마, 하나씩 물어보세요. 저 몸 컨디션도 아주 좋고 그 이하고는 싸울 일 아직은 없어요. 여기 음식도 다 괜찮고요. 그래, 네 목소리 들으니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엄마, 나 여태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빨리 시집올 생각은 없었는데 죄송하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엄마는 솔직히 말하면 네가 시집가서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데? 정말? 너무 홀가분해 하시면 제가 서운한데요? 나도 농담이다, 문영아. 무탈하게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와. 알았지? 네, 엄마도 조심히 돌아다니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엄마도 거의 매끼 공짜밥 잘 얻어먹고 있으니 걱정 말어. 무슨 여행을 하시길래 공짜밥이에요? 자세한 사연은 돌아와서 얘기하자. 제가 미용봉사를 몇 시간 하고 나면 꼭 경로당이나 마을 어른들이 제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시골 밥상이라 화려한 건 없지만 정성과 마음이 깃들어 있어서 제게는 아주 꿀같은 밥상이죠. 아, 미용사 선생님! 밥 한 술 들고 하셔요! 또 공짜 식사 시간이 돌아왔네요. 꿀맛 같은 밥을 먹고 또 열심히 미용봉사를 해야겠죠. 돈을 받지 않은 노동의 대가가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모쪼록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요.